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등교 중간까지 우리는 유리수의 개념과 대소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리수를 가지고 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칙 연산 단어 들어본 적 있죠? 사칙 연산이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말합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자연수를 가지고 사칙 연산하는 것을 배웠을 텐데 이제 그 사칙 연산을 정수와 유리수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수와 유리수를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순서대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덧셈에 대해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지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수직선 여러분 기억나나요? 자, 아래 수직선의 원점에 토끼 한 마리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토끼가 지금부터 좌우로 뛰어다닐 텐데 아래 1번에서 4번까지 토끼가 이동한 위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에요. 먼저 이 토끼가 0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2만큼 뛰고 다시 오른쪽으로 3만큼 뛰었대요. 그럼 얘가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하나, 두 칸 뛰고 다시 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칸을 뛰었어요. 그러면 플러스 5 위치에 있겠죠.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플러스까지 일단 다 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0에서 왼쪽으로 이만큼 한 칸, 두 칸 갔는데 다시 또 왼쪽으로 하나, 둘, 세 칸을 간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마이너스 5죠. 자, 그러면 정답은 두 번째 정답은 마이너스 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예요. 다시 토끼가 뛸 건데 0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두 칸을 뛰고 여기에서 이제는 반대로 왼쪽으로 세 칸, 하나, 둘, 세 칸을 뛸 거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0에서 마지막이에요. 왼쪽으로 이만큼 뛰었대요. 하나, 둘, 뛴데 다시 오른쪽으로 여기에서 하나, 둘, 세 칸을 또 뛸 거예요. 그러면 위치는 플러스 1 자리에 토끼가 위치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수직선에서 직접 움직여 가면서 그 위치를 찾아봤는데요. 이것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토끼가 네 가지의 경우로 좌우로 움직였는데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지금 뛰었고요. 세 번째, 네 번째의 경우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앞차시 수직선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라는 거 배웠었죠? 자, 이 개념을 기억하고 1, 2, 3, 4를 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뛰었어요. 그러면 이 토끼가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뛰었으니까 오른쪽은 양수죠. 플러스죠. 그러면 플러스 2예요. 그런데 다시 또 오른쪽으로 다시 또 플러스 오른쪽으로 플러스 3만큼 갔어요. 근데 얘가 둘 다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더하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수를 더하면 됩니다. 직접 우리가 수직선에서 움직였던 그 결과랑 이 2 더하기 3의 결과가 사실은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수직선으로 표현한 것과 수식으로 표현한 것의 이 차이를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직선으로 이제 하지 않아도 같은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플러스 방향으로 더해지는구나, 숫자끼리 더하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법으로 섬에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뛰었대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갔으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다시 또 왼쪽으로 3만큼 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2만큼 갔다가 이어서 또 마이너스 3만큼 갔기 때문에 지금 둘 다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식은 더하기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더해진 거예요. 이어서 갔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더한 경우가 지금 이 경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했더니 마이너스 5가 나왔잖아요. 자, 마이너스 5가 났어요.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같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동한 칸수만큼은 그냥 2, 3은 더하고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점.
찾으셨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두 가지 경우, 1번, 2번의 경우, 3, 4번의 경우는 아까 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는 같은 부호의 덧셈으로 보이나요?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부호의 덧셈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이나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숫자끼리는 그냥 더하면 돼요. 2, 3, 2, 3 숫자끼리는 그냥 더하면 되고요. 이제 부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호는 이동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처음부터 같은 방향으로 쭈루룩 갔으면 그 부호 그대로 플러스를 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계속 이동했으면 원래 주어진 그 부호 마이너스를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같은 부호를 더하는 경우에는 플러스든 같이 마이너스든 같은 부호를 더하는 경우에는 숫자끼리는 더하고 부호는 원래 자기 부호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처음에는 원점에서 이만큼 갔어요. 그러면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왼쪽으로 마이너스 3,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도 이렇게 띄었다가 이렇게 띄었으니까 이어서 띄었으니까 더하기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결과 값이 얼마였을까요? 네, 마이너스 1이었죠. 이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수식에서 한번 살펴보면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이럴 때는 숫자 2, 숫자 3 중에서 누가 더 큰가요? 3이 더 크죠. 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부호는 지금 큰 수가 더 많이 이동한 거잖아요. 서로 다른 방향인데 이 마이너스 붙어 있는 숫자 3, 숫자 3이 더 크잖아요. 이 방향으로 더 많이 갔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를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4번도 한 번 더 보고 할게요. 자, 왼쪽으로 처음에 얘는 이만큼 띄었대요. 이쪽으로 이만큼.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이겠죠.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띄었대요. 그럼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3이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갔다가 이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가운데는 플러스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3 이라고 쓸 수 있는데 아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세 칸 가면 결과가 1이었어요. 플러스 1이었어요. 자, 세 번째, 네 번째의 경우도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서로 다른 부호끼리 더하는 거예요. 아까는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같은 부호끼리 더했는데 얘는 서로 다른 양수, 음수 혹은 음수, 양수 서로 다른 부호끼리 지금 더하는 경우가 이 3번, 4번의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부호는 일단 보지 마시고요. 숫자끼리 빼면 돼요. 그럼 어디에서 어디를 빼냐 하면 2, 3 부호 보지 마시고 2, 3 숫자 두 개가 있으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우선 빼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부호를 보지 말고 숫자만 보고 선생님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덧셈은 빼라고 했어요. 그럼 뺐어요. 그럼 1이 나왔는데 자, 부호는 뭘로 결정하냐 하면 부호는 한쪽으로 다른 한쪽으로 양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분명히 방향에 어떤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방향의 차이는 숫자가 두 개 중에서 큰 숫자 앞에 있는 방향으로 더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두 칸 같고 이건 세 칸 같으니까 이 세 칸 앞에 있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 간 거예요. 그럼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큰 숫자가 더 많이 간 거니까 큰 숫자 방향으로 더 많이 간 거니까 부호를 결정할 때는 숫자 두 개 중에서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서로 같은 부호로 더할 때는 숫자끼리는 더하면 돼요. 그리고 부호는 원래 주어진 양수였으면 양수, 음수였으면 음수 부호를 그대로 주면 됩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일 때는 먼저 주어진 숫자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중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요. 부호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큰 수에서 작은 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부호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 부호는 가는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간 방향. 다시 얘기해서 두 개 중에서 큰 숫자. 여기서는 3이 더 크죠. 그러면 3 앞에 있는 부호 플러스를 주고 얘도 여기서 3이 더 크니까 3 앞에 있는 부호인 마이너스를 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먼저 두 수를 부호가 같을 땐 더하라고 했죠. 숫자끼리만 일단 더하는 거예요. 그 말은 부호를 무시하고 숫자만 더해라. 이 말은 절대값, 부호를 무시해라. 그게 절대값입니다. 부호를 보지 말고 숫자끼리 먼저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을 하는데 부호는 원래 주어진 플러스였으면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인 그 공통 부호를 그대로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일단 숫자끼리 빼라고 했어요. 부호를 보지 말고. 그 말은 절대값을 보고 부호를 보지 말고 숫자만 보고 일단 먼저 뺍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학에서 말하는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뺀 다음에 이제 부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부호는 더 많이 간 방향이 이기는 거예요. 더 많이 간 방향, 숫자가 큰 거. 다시 얘기해서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절대값, 부호 보지 말고 그냥 숫자만 놓고 봤을 때 큰 놈 따라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절대값이 큰, 숫자가 큰 그 수의 부호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이게 어떤 경우죠? 2-2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3-3 4-4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그런 숫자 두 개가 있대요. 그거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2랑 마이너스 2랑 더하고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더하고 그 값은 얼마가 되겠죠? 당연히 네, 0이 되겠죠. 같다가 오는 거니까 수직선상에 놓고 봤을 때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거 두 개 더하라 이 말은 수직선을 생각해보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숫자인데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더했을 때 항상 원점으로 돌아오는구나 0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덧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덧셈의 계산 법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이 계산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교환이라는 단어와 결합이라는 단어를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평소에 우리 교환하다라는 말 사용해 본 적 있죠? 자, 교환한다는 것은 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자,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말 그대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밑에 예를 보면 플러스 6 더하기 플러스 4. 자, 얘를 더하기 4,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6 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요.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자리를 바꾸어서 더해도 결과는 10으로 같아요. 즉, 덧셈을 할 때 자리를 서로 교환해서 더해도 그 결과는 같다라는 것이 덧셈의 교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덧셈의 교환 법칙과 관련한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41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조삼모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이 조삼모사는 중국의 송나라의 원숭이를 키우는 저공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키우는 원숭이에게 아침에는 먹이를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를 준다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막 먹이가 적다고 막 투정을 부렸어요. 그래서 저공이 자, 그러면 아침에 원래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줬는데 아침에 다시 4개 주고 저녁에 3개를 줄게 이렇게 했더니 원숭이들이 엄청 기뻐한 거예요. 자,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나 사실 합하면 개수는 7개로 같죠. 교환된 거예요. 단순하게 위치가 바뀐 거죠. 근데 원숭이는 아침에 4개가 됐으니까 엄청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성어는 이제 간사한 깨로 남을 속인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자, 오늘 수업 코드는 조삼모사의 0304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덧셈의 결합 법칙이라는 법칙의 결합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합체 로봇 조립해서 결합한 해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로봇을 크게 머리, 몸통, 다리라고 세 분류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로봇이 만들어질까요? 자, 먼저 머리랑 몸통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결합한 후에 그 다음에 다리를 합체해도 되고
몸통 다리를 먼저 합체한 후에 그 다음 머리를 결합을 시켜도 최종적으로 로봇이 됩니다. 이때 머리나 몸통이나 다리의 위치는 바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리 밑에 다리 붙이거나 다리 밑에 머리 붙이거나 이렇게 위치를 바꿔버리면 로봇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결합한다는 의미는 위치는 그대로 두고 머리, 몸통, 다리의 순서는 그대로 두고 어떤 것을 먼저 합체할지 어떤 것을 먼저 결합할지를 결정하는 게 결합 법칙이에요. 자, 덧셈의 결합 법칙도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밑에 예를 볼게요.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5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2랑 4 이거를 먼저 더하고 머리랑 몸통을 먼저 결합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붙인 그 결과나 다음에는 자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5 똑같이 있어요. 자, 똑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뭘부터 결합을 할 거냐면 몸통이랑 다리부터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몸통이랑 다리 여기 지금 부호가 안 보이는데 여기 중괄호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4랑 플러스 5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얘 플러스 2를 하는지 그래도 어쨌든 결과는 똑같아요. 앞에 거 먼저 계산할지 뒤에 거 몸통 다리부터 붙일지 이제 그거의 차이가 결합 법칙의 예. 앞에 거 먼저 계산하나 뒤에 거 먼저 계산하나 똑같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괄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4랑 5 얘를 먼저 계산할지 앞에 거 얘를 먼저 계산할지 자 중괄호를 같이 넣어 주셔야 돼요. 자, 덧셈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5 같은 부호의 덧셈이에요.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9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번 문제는 다 같은 부호의 덧셈입니다. 같은 부호의 덧셈은 일단 숫자끼리는 무조건 더해야 돼요. 3이랑 5를 더합니다. 그러면 8이 되겠죠. 근데 부호는 원래 주어진 공통의 부호를 그대로 하라 했으니까 플러스 8. 그럼 2번 문제는 숫자끼리 더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4. 5랑 9를 더하면 14인데 부호는 공통부호. 그쵸? 5분의 3이랑 3분의 4. 둘 다 같은 부호의 덧셈입니다. 그러면 숫자끼리 더하면 돼요. 플러스 3분의 5, 3분의 5, 3분의 4 더하면 3분의 9가 되겠죠. 3분의 9인데 그 부호 그대로니까 플러스 3분의 9. 약분되면 약분까지 해서 플러스 3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도 같은 부호니까 숫자끼리 더합니다. 0.3, 1.8. 두 숫자를 더하면 얼마 나오나요? 네, 2.1이 나오죠. 그런데 부호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이렇게 대충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부호가 다 달라요. 하나는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는 플러스.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어떻게 계산했죠? 부호를 일단 무시하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에서 3을 빼는 거예요. 그럼 숫자는 일단 3이 되겠죠? 근데 부호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부호는 누구 따라가면 되죠? 네, 두 개 중에서 큰 수, 절대값이 큰 수니까 그냥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면 돼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큰 수 5에서 4를 일단 빼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그럼 1이죠. 그 다음 부호는 누구 따라가면 되죠? 4랑 5 중에서 큰 숫자 5 앞에 있는 이 부호 플러스를 따라가면 됩니다. 자, 3번 또 다른 부호예요. 부호가 다른 덧셈은 일단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요. 그러면 3.5에서 0.7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2.8이 되는데 부호는 숫자 두 개 중에서 3.5가 더 크잖아요. 더 큰 숫자의 부호를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4번도 같이 볼게요. 자, 4번도 지금 두 개 중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데 왜냐면 부호가 다르니까. 근데 지금 어느 게 큰지 모르면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통분을 해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시면 되는데 자, 통분을 먼저 할게요. 얘는 플러스 6분의 7이고 얘 통분하면 6분의 4래요. 두 개 중에서 6분의 7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 더 크죠. 그래서 6분의 7에서 6분의 4를 빼는 거예요. 자, 빼면 6분의 3이 되는데 6분의 3 부호는 두 개 중에서 큰 수 부호인 마이너스를 따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약분까지 되면 약분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는 여러분 많이 풀어보고 연습하는 것만이 길입니다. 3번 문제는 각자 다 풀고 나서 그 답을 오른쪽에 색칠을 하면 돼요. 답을 찾아서. 색칠을 하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림을 완성해서 수업 시간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4번 문제예요. 자, 4번 문제는 계산 문제는 아니고요. 이 1번이랑 2번에는 우리가 배운 법칙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법칙이 사용됐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렇게 식이 있는데 요렇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지 찾아보세요. 네. 마이너스 6.4는 그대로고요. 마이너스 3.6이랑 플러스 8.7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리 바뀌었죠. 자리 바뀌는 걸 우리 무슨 법칙이라고 했죠? 네. 교환 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 교환 법칙을 쓸까요? 교환을 하고 나면 얘가 같은 부호끼리 묶이니까 계산이 편해서 그래요. 자, 여기 2번 내려가는 거 보세요. 2번은 이렇게 지금 더해도 차례대로 더해도 되지만 여기 중괄호를 해놨어요. 어차피 다 덧셈이니까 머리, 몸통, 다리라면 몸통, 다리부터 먼저 더하겠다고요. 그래도 상관없다고요. 그게 결합 법칙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계산인데 이미 얘는 계산이 다 돼 있고 어떤 법칙을 쓰는지 묻는 거니까 자리가 바뀐 거면 교환 법칙. 그 다음에 뭘 먼저 할지를 결정하는 거는 결합 법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예요. 자, 5번 문제도 계산 문제인데 뭐 여러 개 섞여 있어도 여러분 원래 아까 배운 것처럼 그냥 하시면 돼요. 일단 숫자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플러스 5 더하기 빼기 3 더하기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얘는 어떤 법칙을 사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지금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 얘를 붙여주는 게 편할 거예요. 요거 두 개 자리 바꿉니다. 요렇게 마이너스 5를 앞에 쓰고 얘를 뒤에 쓰고 교환 법칙을 쓴 거예요. 하고 나면 요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만 남아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교환 법칙 하나만 써도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계산을 차례대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4분의로 통분되어 있는 얘부터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계산하기가. 그래서 뒤에 거부터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계산한다는 게 결합 법칙이겠죠. 4분의 3, 4분의 1을 먼저 더해. 그러면 4분의 4니까 1이 되겠죠. 얘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요 상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통분해야 되니까 1은 3분의 3으로 바꿔주고요.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부호는 서로 다르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뺍니다. 부호 다를 때는. 그럼 3분의 1이 되고요. 두 개 중에서 얘가 더 큰 수니까 큰 수 부호를 따라서 플러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토론 과제는 41쪽의 3번 문제인데요. 교과서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상위와 민철이의 계산 과정의 차이를 여기 밑에다가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문제는 3번과 토론 과제 이렇게 두 개가 숙제로 나갔어요. 등교 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은 36쪽에서 41쪽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